바다가 휘몰아치는 깊은 밤, 전복된 검은 세단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오일이 끓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파열음으로 끝나죠. 크리스마스 새벽, 세상 모든 사람이 축복을 나누는 이 시간, 한 남자는 지옥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진수가 찌그러진 차체에서 벌레처럼 기어 나옵니다. 얼굴에 박힌 유리 조각들, 흐르는 피가 턱에서 붉은 고드름으로 얼어붙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조난자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유럽 자금 총체, 평양에서는 천재, 서방에서는 유령이라 불리던 강진수입니다. 강진수,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확인합니다. 무릎 아래가 차갑게 굳어 있고 부러진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설하야, 보고 있니? 내가 가고 있어. 그의 마비된 오른손이 품속 찢어진 양복 안주머니를 움켜쥡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USB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는 김정은 정권이 10년 동안 인민의 뼈를 깎아 만든 5조 원의 비자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아내 리소라가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지켜낸 피의 대가입니다. 강진수의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마치 거대한 수위처럼 그를 덮으려 합니다. 인간이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현실 감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일렁입니다. 어둠을 찢으며 다가오는 보위부 추격조의 손전등. 저 아래다! 빨리 내려가!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으며 사각, 사각, 사각 다가옵니다. 그들은 강진수의 시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5조 원이 든 USB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을 뺏기는 순간 아내의 숭고한 희생은 물거품이 됩니다. 강진수, 떨리는 손으로 눈밭을 기어갑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이 눈을 짚을 때마다 툭, 툭 끊어질 듯한 소리가 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기이하게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눈앞에 공포 대신 아주 오래된 기억이 낡은 영사기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과거로 전환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뇌는 가장 안전했던 시절로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의 기억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헐거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덜컹, 덜컹거립니다. 난로 하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입김을 호호 불며 책장을 넘깁니다. 30년 전 숫자를 사랑했던 소년 강진수가 처음으로 악마의 손을 잡았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칠판을 긁는 분필 소리, 사각, 사각, 사각. 15살의 강진수가 낡은 교복을 입고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집은 평양에서도 가장 가난한 구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결핵으로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학생들은 도시락을 꺼내지만 강진수는 수돗물로 배를 채웁니다. 소년의 배는 늘 등가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이 없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수가 수학책을 펼칠 때만큼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배고픔으로 위장이 꼬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소년은
수학책을 펼칠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현실은 불공평했습니다. 당 간부의 자식들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을 때 그는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워 입은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강진수, 칠판 앞에 나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 하지만 숫자의 세계만큼은 완벽하게 공정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수령님이 와도 장군님이 와도 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그것이 수학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살의 강진수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15살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수석 입학, 세상은 그를 공화국의 보배, 개천에서 난 용이라며 떠들썩하게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진수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칭찬은 소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 재능이 그를 파멸로 이끌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식 날, 김일성 종합대학 교문 앞에 번호판이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들도 그 차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갑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강진수를 부릅니다. 강진수 동무 빨리 차에 타라. 조국이 내 머리를 필요로 한다. 강진수, 굳은 표정으로 차를 바라봅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뒷좌석 문이 열립니다. 강진수가 천천히 차에 올라탑니다. 이 차에 타는 순간 수학자를 꿈꾸던 순수한 소년 강진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걸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지옥불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평양 시내의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지하 100m 아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폐 냄새, 그리고 비릿한 쇠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훅 끼쳐옵니다. 그곳이 바로 전설로만 떠돌던 노동당 39호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폐 냄새, 그리고 비릿한 쇠 냄새가 뒤섞인 욕망의 악취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공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천재들이 마치 영혼을 잃은 좀비처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수백 개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공간을 메웁니다. 윙윙거리는 슈퍼컴퓨터들의 소음. 50대의 39호실 실장이 강진수 앞에 두꺼운 가죽 장보 하나를 던집니다. 펼쳐봐라! 떨리는 손으로 펼친 장부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과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마카오,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그리고 마약, 무기, 위조 지폐. 강동무! 이건 어제 마카오에서 들어온 마약 판돈이다. 너에게 딱 1시간을 주겠다. 전 세계 금융망을 뚫고
이 돈을 추적 불가능한 깨끗한 달러로 세탁해라. 만약 1달러라도 오차가 생기거나 추적당한다면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강진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있는 병든 어머니가 인질이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강진수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0과 1의 세계, 그가 가장 잘 아는 세계. 하지만 그날의 숫자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추악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로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붉은 선이 그려집니다. 홍콩,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그의 가녀린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검은 돈은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지나 스위스의 자선 기금으로 둔갑했습니다. 10분 후 강진수가 엔터키를 누릅니다. 실장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도는 돈 세탁이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몇 달이 흐릅니다. 강진수가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가 세탁한 돈은 평양의 권력자들에게는 달콤한 꿀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식탁에 오를 최고급 콘약이 되었고 이탈리아산 요트가 되었습니다. TV 화면에서 광명성 위성 발사 성공 뉴스가 나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시에 인민들에게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지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굶어 죽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진수, TV 화면을 보다가 얼어붙습니다. 미사일의 차가운 금속 표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강진수의 손이 떨립니다. 저 미사일의 몸체를 감싸고 있는 차가운 금속, 그 안에 들어간 정밀 부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세탁된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진수가 화장실로 달려들어와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핏발선 눈, 거울 속에는 조국이 자랑하는 천재 수학자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펜을 든 살인마,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악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계산만 했을 뿐이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제발!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넣습니다. 비누로 박박 문지릅니다. 소리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어내듯 씻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비누로 문질렀습니다. 박박 소리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어내듯 씻었습니다. 손등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씻습니다. 손등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손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영혼에 눌러붙은 죄책감의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39호실의 유능한 과장으로, 밤에는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환자로, 그의 영혼이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져 가던 2010년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낮처럼 빛납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 사내 진미가 가득합니다. 평양의 한 고위 간부 전용 연회장. 그날은 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굶주린 인민들은 평생 냄새조차 맡아보지 못한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간부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진수의 귀에는 악마들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강진수,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답답함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는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답답함에 숨이 막혀올 것 같았습니다. 강진수,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구석진 발코니로 향합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줍니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꺼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려던 순간 어둠 속 발코니 깊은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진수, 놀라서 어둠 쪽을 바라봅니다.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리설아가 하이힐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딛고 있습니다. 그날 연애의 주인공이자 평양예술단의 간판 스타인 바이올리니스트 리설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주를 보여주었던 그녀, 지금은 어둠 속에서 처량하게 떨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완벽한 연주를 보여주었던 그녀,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신 같았던 그녀가 어둠 속에서는 처량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 역시 지쳐 있었던 겁니다. 웃음을 팔고 연주를 팔고 영혼을 팔아야 하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녀 역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강진수,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인기척을 느낀 리설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입니다. 눈물로 번진 화장,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녀는 강진수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합니다.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 것뿐입니다. 반동분자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리설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진수가 자신을 보위부에 고발할까 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강진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립니다. 말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냅니다. 그녀의 떨고 있는 손에 조용히 쥐어줍니다. 울지 마시오. 나도 안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소. 우리는 다 연기를 하며 사는 광대들 아니오. 리설아, 손수건을 쥔 채 놀란 표정으로 강진수를 올려다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사상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리설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강진수는 그런 그녀를 막지 않고 묵묵히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곁을 지킵니다. 서로가 쓰고 있던 두꺼운 충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투성이인 진짜 얼굴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수학 전공 서적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 악보 뒷면에 적힌 암호 같은 문장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연인들에게조차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남들 몰래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사회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 언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범이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안개 낀 대동강변. 부부가 손을 잡고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주말이면 그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의 강가. 그들은 누가 들을세라 서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리설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저는 가끔 저 강물이 부러워요. 저 물은 흘러서 철조망도 없고 감시도 없는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는 왜 저 물방울만도 못한 걸까요? 강진수,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설아 동무, 내가 당신을 바다로 보내주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부수고 나갑시다.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3년 뒤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은 새로운 자금 루트를 개척할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39호실 실장이 강진수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강동무, 축하한다. 비엔나 유럽 지사로 발령이다. 무역 대표부 자금 관리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동무의 실력을 믿는다. 강진수, 서류를 받아들며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39호실 최고의 브레인 강진수가 지목되었습니다. 파견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파이들의 천국이자 유럽 금융의 허브, 겉으로는 유럽 지사의 무역 대표부 자금 관리인으로 위장했지만 실제 임무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수와 리설아 부부가 공항에 도착합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비엔나 공항에 도착한 첫날, 그리고 아내 리설아 역시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배정받은 고급 아파트 테라스. 리설아가 창문을 활짝 열고 비엔나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여보, 공기 냄새가 달라요. 이게 자유의 냄새인가 봐요. 강진수,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잔인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아파트는 안락한 집이 아니라 최첨단 감옥이었습니다. 식탁 및 침대 헤드, 욕실 환풍구, 심지어 거실의 TV 뒷면까지 보위부가 심어놓은 최신형 도청 장치들이 24시간 그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평양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집 안에서 눈빛만 교환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집 안에서도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수는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식탁 밑으로 아내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바닥에 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그 침묵의 대화. 준비해. 디데이는 12월 24일 오조 원. 리설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5조 원. 그것은 북한 정권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자 김정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강진수가 밤늦게까지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코딩을 합니다. 복잡한 금융 전산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강진수는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북한의
금융 전산망 속에 자신만이 아는 개구멍을 팠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 흩어진 비자금 계좌를 하나로 묶어 엔터키 한 번이면 모든 돈이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빨려 들어오는 마스터키 프로그램. 세계 지도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표시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위험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착취하고 자신을 살인자로 만든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강진수와 리설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끔찍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쌍안경으로 그들의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것을. 북한 보위부 최고의 사냥꾼, 살인 기계라 불리는 최명록이 비엔나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비엔나의 북한 대사관 내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는 대규모 송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홀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강진수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USB의 차가운 감촉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USB에는 방금 전 그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5조 원의 암호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정이 되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져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때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수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30분. 그 30분만 버티면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강진수가 목을 축이기 위해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듭니다. 2층 난간에서 최명록이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혹한지 과소평가했습니다. 최명록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수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를 감시하고 있던 북한 보위부의 사냥꾼 최명록, 그는 강진수가 도망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진수가 흩어진 비자금을 USB 하나에 다 모을 때까지 뱀처럼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그 입모양을 본 순간 강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처럼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동무, 연극은 끝났다. 얌전히 돈을 넘기고 자결해라. 그러면 아내는 살려주마. 강진수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웨이터로 위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출구와 비상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강진수는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웨이터라고 생각했던 건장한 사내들이 어느새 출구와 비상구를 모두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은 불룩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파티장은
이미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 그것이 강진수와 리설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내 리설아가 남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악령만큼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위망을 뚫고 둘 다 살아서 나갈 확률은 0%라는 것을. 누군가는 미끼가 되어야 다른 한 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리설아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는 독한 보드카 병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켜둔 수십 개의 화려한 양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글픈 결의로 반짝였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시간 없어요. 당신 USB 챙겼죠? 설아야, 저들이 알았어. 다 끝났어. 우린 못 나가. 아니요,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길을 만들게요. 길이 열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같이 가야지. 당신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 제발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 복수도 할 수 있어요. 5조 원 그거 가지고 가서 저 악마들을 무너뜨려줘요. 그래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강진수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리설아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그녀는 붉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보드카 병을 양손에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촛불 장식이 가득한 중앙 테이블을 향해 병을 내리칩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병에서 쏟아진 알코올이 촛불과 만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천장까지 치솟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생명이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 같았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넘어지는 테이블, 깨지는 유리잔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길은 커튼과 카펫으로 빠르게 옮겨 붙으며 보위부 요원들과 강진수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불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지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불길 너머로 리설아가 보위부 요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로도 남편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가라고 손짓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리설아의 목소리가 불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가요. 어서 가요. 지금이에요. 강진수, 불길 너머를 봅니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가 불길과 하나가 되어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진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내의 희생은 개죽음이 됩니다. 그는 짐승 같은 개성을 지르며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태워 열어준 비상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강진수, 눈물로 뿌연 시야로 어둠 속의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그는 어둠 속의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려 눈앞을 뿌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대사관 건물,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강진수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찾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차 문을 여는 데만 수십 초가 걸립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을 때 강진수의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화마의 열기, 차에 올라타 시동 버튼을 누릅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납니다. 부르릉. 하지만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하야, 미안해, 미안해.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기 있다! 잡아! 타이어를 쏴! 총성이 울립니다. 뒤주리가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뒷좌석으로 쏟아집니다. 강진수,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검은 세단이 미친 듯이 튀어나갑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고 유리 파편을 흩뿌리며 비엔나의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호텔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 그의 심장이 그의 전부였던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강진수, 비명을 지르며 도심을 빠져나갑니다. 목적지는 헝가리 국경. 그곳까지만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강력한 쌍라이트 불빛 두 개가 따라붙습니다. 보위부의 SUV 차량들. 하지만 악마들은 끈질겼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 국도로 접어들자 뒤에서 강력한 쌍라이트 불빛 두 개가 점점 가까이 따라붙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비엔나의 숲길,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캄캄한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핸들을 꺾어도 차체가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강진수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뒤따라오던 SUV가 강진수의 차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쿵! 차체가 요동치며 핸들이 멋대로 돌아갑니다. 강진수, 필사적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식은 땀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이건 서로가 준 목숨이야! 너희들한테는 절대 못 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요원이 권총을 겨눕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의 불꽃이 번쩍입니다. 총알이 트렁크와 뒤주리를 관통하고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박힙니다. 추격자들은 집요했습니다. 귀를 스치는 날카로운 파열음,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왼쪽 뒷바퀴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차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검은 세단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돕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 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가파른 숲속 비탈길로 굴러떨어집니다. 쿠당탕, 콰직, 나무들이 부러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음. 세상이 암전됩니다. 다시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복된 차 안에서 기어 나온 강진수는 이제 두 발이 아닌 온몸으로 눈밭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러져 덜렁거립니다. 얼굴은 피범벅.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품속의 USB를 확인합니다. 품속의 USB.
그것이 아직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강진수! 어차피 못 도망간다! 나와서 죽어라! 손전등 불빛이 숲속을 샅샅이 훑으며 내려옵니다. 저 위 도로에서 보위부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속을 샅샅이 훑으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진수는 입을 틀어막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의식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의 눈앞에 높다란 철조망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영원 같은 시간. 철조망 너머로 헝가리 국경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높다란 철조망이었습니다. 강진수,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조망을 잡고 일어섭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춥니다. 총구가 그를 겨눕니다. Stop. Don't move. 강진수,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작은 은색 USB를 꺼내어 높이 들어 올립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승전보처럼. Help me. I have Kim Jong-un's money. 그 말을 끝으로 강진수는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쓰러진 곳은 더 이상 북한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선 너머, 그곳은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뒤, 전 세계 금융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화면들이 빠르게 전환됩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뉴스. 강진수가 넘긴 암호 코드로 인해 스위스와 홍콩, 마카오에 흩어져 있던 김정은의 비자금 5조 원은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는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평양은 충격에 빠졌고 자금 관리에 실패한 39호실 책임자들은 줄줄이 숙청당했습니다. 강진수의 복수는 잔혹하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산적한 주택가. 강진수는 이제 스티븐 강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안전가옥, 따뜻한 벽난로가 타닥거리고 갓 내린 커피 향이 방안을 채웁니다. 평양의 냄새도 39호실의 악취도 없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강진수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안전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비엔나에 눈 내리는 밤, 불타는 파티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아내 리서라의 사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오늘도 붙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설아야, 오늘 이곳의 날씨는 참 맑아. 당신이 좋아하던 햇살이야. 내가 마시는 이 따뜻한 커피. 내가 누리는 이 안전한 아침. 이 모든 게 당신의 핏값이라는 걸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5조 원. 그 돈은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아 탈북민들을 구하고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데 쓰이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말이야. 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 매일 밤 꿈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불길 속에서 나에게 가라고 소리치고 있어. 언젠가
내가 숙제를 끝내고 당신 곁으로 가는 날,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그냥 당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어. 아무 걱정 없이 당신 손을 잡고 싶어. 사랑해. 영원히. 강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사진 속의 아내를 어루만집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멀리서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오늘 공기처럼 당연하게 마시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불길 속에 버려두고서야 얻을 수 있었던 피눈물 나는 기적입니다. 북한의 어두운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저 차가운 북녘 땅 어둠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죽어가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북쪽 리얼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